다루는 이제 합동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다음과 같이 이제 합동식의 정의가 뭐고 그거에 따른 성질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볼 거야. 자, 우선 정수라는 거는 이제 무한한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듈러 n이라는 값이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모듈러 n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수 체계 안에서 이제 무한한 정수 속에서 그런 세계 안에서는 정수를 n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선 보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정수가 무한한데 그런 정수를 내가 정확하게 n개만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 정수에서 이제 어떤 정수들끼리는 이제 같은 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 뭐 예를 들어서 모듈러 5의 세계다 그러면 정수가 거기 세계 안에서는 5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수들끼리는 같이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n개의 정수를 이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전체 정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n등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n등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0, 1, 2, 3, 4 해서 n-1까지를 쪼개가지고 같은 나머지 값을 갖는 것끼리들을 이제 내가 그룹화 시켜가지고 나머지가 0인 그룹, 나머지가 1인 그룹, 나머지가 2인 그룹, 나머지가 n-1인 그룹 다양한 것이 이렇게 n개로 나누게 되면 같은 그룹 내에 묶이는 수들끼리는 내가 하나의 수 취급을 해준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정수를 내가 n개로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같은 그룹 내에 묶이는 수들끼리는 내가 같은 수 취급을 한다고 했고, 그런 같은 수 취급을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다음과 같은 합동교를 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자면 모듈러 5의 세계 안에서 나머지가 그러니까 1이라는 수와 6이라는 수는 오르나는 나머지가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 정수를 OK, OK 플러스 1, OK 플러스 2, OK 플러스 3, OK 플러스 4 다음 것이 나눠가지고 묶게 되면 1과 6은 둘 다 OK 플러스 1 그룹 내에 묶이게 되겠지. 자, 그런 거를 이제 같은 수 취급을 하면서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1과 6은 모듈러 5에 대해서 나머지가 같다. 즉, 합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A와 B가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말 표현과 똑같은 거는 A-B가 N의 배수이다 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써있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써있는 거를 합동교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A-B가 N의 배수면 당연히 적절한 어떤 정수 T 값이 존재해서 A를 B 플러스 NT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세 개는 표현 방식은 다를지언정 다 같은 의미를 취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것다시피 이제 합동식의 정의는 A, B가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은 A, B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연산에서 잘 생각해보면 뭐 A랑 B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산을 해올 때 A랑 B가 같았으면 어떤 계산식 안에서 A 대신에 내가 B로 바꿔서 계산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계산에서 A와 B가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합동식에서의 연산이라는 거는 정수가 무한하다라는 그런 곳에서가 아니라 정수가 n개밖에 없는 공간상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얘기니까 거기 안에서 A와 B가 모듈러 N에 대해서 같다면 그 계산식 안에서는 A 대신에 B로 마찬가지로 대체를 시켜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모듈러 N의 세개 안에서는 요거 두 개가 실질적인 의미가 A랑 B랑 같다라는 걸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합동식의 주요 성질. 지금 내가 합동식의 정의가 다음과 같았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성질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뭐 것들이나 아니면 좀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계산에서 A와 B가 같은 거랑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처럼 A, B끼리 모듈러 N에 대해서 같고 C, D끼리 모듈러 N에 대해서 같으면 사칙연산에서의 플러스를 시키던 마이너스를 시키던 또는 곱하기를 하던 간에 다음과 같이 어차피 얘네들끼리 같은 수고 얘네들끼리 같은 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A와 B가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수에다가 같은 수 정수를 곱하거나 해도 N으로 하는 나머지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N으로 하는 나머지도 같지만 NC로 나눈 나머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거의 의미가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a-b가 n의 배수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을 똑같이 내가 저런 약배수 기호로 바꿔서 쓰게 되면 ac-bc가 n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고, 한마디로 c 곱하기 a-b가 된다는 셈이 되는 건데, a-b가 n의 배수면 당연히 a-b에다가 c를 어떤 정수를 곱하더라도 n의 배수가 유지가 다음과 같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다음의 결과값이랑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a-b가 n의 배수였으면 거기다가 c를 곱한 요 값 자체는 n 곱하기 c의 배수이기도 하다라는 거는 이제 약배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일단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는 3번이랑 4번은 실제로 너희들이 합동식의 계산할 때도 정말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이제 살펴보면, 우선 A, C랑 B, C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조건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다음과 같이 C 곱하기 A-B가 N의 배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내가 나눴어. 지금 일단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C랑 N이 서로라면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약분을 시켰을 때, 지금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C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쇄를 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또 살펴보면, 자, 요 얘기는 다음과 같이 됐고, AB가 N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또 다시 한번 써봤을 때 A-B가 N의 배수라는 건데, 잘 보면 요 전체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N의 배수라고 했는데 C와 N이 서로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C가 N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A-B가 N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A-B가 N의 배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서로소가 되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상쇄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n이 만약에 c의 배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n이 만약에 c의 배수라면 보다시피 어떤 적절한 m값이, 정수 m값이 존재해서 n을 cm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c를 나눠주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실질적으로는 c분의 n이랑 똑같은 건데, 보다시피 얘만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얘도 내가 c로 나눠준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보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a-b가 뭐 m이라는 값이 c분의 n의 배수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 요게 n 값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n 값이 지금 요 위에 써 있는 값이 어찌 보면 cm 이 c에다가 a-b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c를 하나씩 없애주면 자연스럽게 a-b가 m의 배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서 이렇게 c가 n의 서로소일 때와 배수일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a와 b가 m1에 대해서도 합동이고 m2에 대해서도 합동이고 mk에 대해서도 합동이면 이 값은 m1부터 시작해서 mk까지의 최소 공배수 값에 대해서도 합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것도 당연한 게, 마찬가지로 약배수 값으로 표현을 해보면 a-b가 m1의 배수, a-b가 m2의 배수, a-b가 mk의 배수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밑에 있는 조건 자체는 a-b가 m1부터 mk까지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는 건데, 자, 얘가 m1의 배수, m2의 배수, mk의 배수라는 얘기는 a-b는 m1부터 mk까지의 공배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근데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너희들의 그 관계는 항상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조건을 만족을 하겠지. 따라서 여기 써 있는 값이 m1부터 mk까지의 공배수였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a-b는 m1부터 mk까지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거를 다시 합동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B는 이런 최소 공배수, 모듈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보다시피 다음과 같은 동일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얘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분해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단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계산을 하는지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해볼게. 우선 3번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4x는 6y 하고 모듈 10 뭐 이런 계산식이 있다 치자.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4와 6은 지금 나눠줄 수 있는 수가 2로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어. 근데 10이라는 수도 보면 2로 나눠줄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얘만 나눠줄 게 아니라 여기서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여기도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각각 나눠줘서 2x, 3y, 5 이렇게 바꿔주면 요식과 요식에 대한 결과는 동일하다. 즉 같은 식을 내가 저렇게 간단하게 바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x랑 6y가 이번에는 모듈로 7에 대해서 같았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랑 6은 2로 동시에 나눠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는 2로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기에 있는 공통적인 것만 나눠줘서 다음과 같이 써줘야 똑같은 값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AB가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랑 AB가 5로 나눈 나머지가 같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AB가 자연스럽게 3과 5의 최소공배수인 15로 나눈 나머지도 같다라는 걸 의미해. 그 다음에 이쪽 방향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AB가 뭐 15로 나눈 나머지가 합동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다 치자고. 근데 요 케이스에서 15라는 수는 이제 일단 간단하지만 만약에 더 큰 수가 있었다 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식이 하나지만 요걸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게 만족한다면 AB가 3으로 나눈 나머지도 합동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써놓은 내용 중에서 특히 3번, 4번은 너희들이 실제로 이제 합동식을 연산하고 계산할 때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한 이런 합동식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전체 정수를 n개라고 봤을 때 세개 안에서의 계산을 하는 거고 그거 연결고리로서 같은 수 취급을 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합동계로 써서 표현한다.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